민주평화통일 자무생이 안양시 협의회장, 민주평통 리더십 아카데미 총부문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2004년도 바랍니다. 제가 신성 이사장을 맡고 난 뒤로 명사초청 특강을 초기에는 매월 했고, 요새는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정기호 의장님과는 그때 이제 의장을 하실 때 제가 이제 민주평통 의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민주평통 회원들을 이렇게 다 초청을 해가지고 의장 도의에 우리가 이렇게 관광도 할 수 있었고, 또 맛있는 수원 갈비도 제가 얻어먹었고, 또 더욱이 우리가 이제 사흘인을 평통위원으로 같이 갔는데 그때 큰 감동을 받았어요. 현직 의장님이시고, 특히 저 얼굴이 미남이라는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갔었는데 여성 의원들한테 큰 인기가 있어요. 현직 의장인데 거기서 직접 청소를 하시고, 우리가 잡은 그 고기를 갔는데 직접 그 요리를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서민적이고 참 소박하고, 우리가 도깨비의 허리를 맺지 않았는데 정말 매력 있는 분이다, 이런 좋은 인상을 가져서 제가 저희 학교에 특강도 모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불러서 그냥 의장님, 제가 좋아하는 의장님이 부르니까 가겠습니다 이야기해놓고 보니까, 제가 이 건강 특강은 많이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가끔 했었고, KBS 또는 새마을연수원, 또 안양시청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여러 번 했었지만, 나의 삶을 비추더라고는 그런 것은 좀 멋졌고 그래서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정기호 이사장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면서 제가 제 삶을 한번 회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특히 그것을 평소에 존경하는 지역의 여러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하고, 제 삶의 여정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제 인생의 삶은 아까 소개한 대로 제가 82년도에 안양에서 중화당 한의원을 개원하고, 92년도에 한방 양방병원을 이렇게 성장시켜 왔고, 또 2004년도에 신성중고등학교의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지금 한 20년째 이렇게 살아오는 인생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제 삶의 여정과 또 제 주특기가 건강이니까 마지막 제 나름대로의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걸로 오늘 저에게 주어진 1시간의 강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병원의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수 없는 환자들은 서울 경희대 한방병원으로 저희가 이제 보내서 거기 한번 입원을 한 환자가 있어서 가보니까 꼭 하루가 다 걸리더라고요. 청량리에 있는 경희대 한방병원까지 갔다 오는데,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안양에서 한양방 협진에 병원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해서 1992년도에 제가 한방병원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시련과 역경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개인 항암을 할 때는 제가 엄청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81년도에서 92년도까지 병원이 많이 발전을 했었는데, 그 병원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만은, 내가 지역사회에 많은 흔들을 입었기 때문에 양한방 협진의 한방병원을 당시 경기도 최초로 제가 중앙한방병원을 이렇게 개원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 현재 뭐 대학에도 있었고 안양검정청에 범죄 피해자들과 인사장도 맡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활동의 제 삶의 여정에 그 어떤 그 가치관을 잠깐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73년도에 원광대 한의대 1기로 입학을 했습니다. 제 고향이 이일이 남성고등학교 올라왔는데 제 선배에 계신 조기철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그때 이제 한의대에 입학을 해가지고 1학년 때 이제 제가 안옥과대학을 대표해서 또 이제 교양학부 또 대원 의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근데 그때 물리대에서 그 학회지를 모집을 하는데 제가 그 제목이 동서의학의 비교학 고찰이라는 제목의 그 논문을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채택이 돼서 논문집에 실렸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우리가 인간의 의학의 목표는 동서의학을 막론하고 인간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건데 한방과 양방으로 나와서 서로 그 대립과 갈등을 할 게 아니라 서로의 그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면 그야말로 제3의학으로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 동서의학의 비교와 고찰이라는 논문을 썼고 그것이 아마 작은 인연이었습니다만 평생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주었던 어떤 그 소명의식과 같이 사명의식과 같이 그 길을 평생 제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이렇게 끼가 좀 있었나 봐요. 끼가 있었는지 제가 학생회장도 하고 또 일기 졸업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때 이제 일회 졸업생은 전원 합격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입학 정원은 40명이었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그 해외 유학생 뭐 해가지고 54명이 학교를 입학을 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37명 정도가 졸업을 해서 전원 국가고시 합격을 하는데 제가 그때 졸업위원장을 맡아서 저희 학급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모든 졸업생 일기의 명예를 생각해서 대학의 명예를 생각해서 전원을 합격시키는 역할을 나름대로 했던 게 지금도 보람으로 남습니다. 삶에 있어서 모두가 다 여러 가지 그 자극이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어머니께 물려받은 여러 개의 삶의 그 지침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제가 그 유치원을 그 당시로 이제 다녔는데 유치원 때도 어머니께서 뭐 형편이 이렇게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머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그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졸업생 대표로 송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작용이 돼서 상당히 그 국민학교 때부터 그 방송반에 들어가서 방송반 활동도 하고 또 학교에서 하는 저희는 이게 중앙국민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지금은 뭐 학생 수들이 줄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한 반에 거의 70명씩 돼가지고 한 10개 반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방송 경연, 연극 경연대회, 웅변대회 같은 그런 경연대회에 나가서 그 당시 음도끼, 금도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상도 받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굉장히 그런 것 앞에 나가서 하는 게 싫잖아요. 귀찮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짜장면을 자주 가면서 그게 나가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서 또 지금 이렇게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말할 때 그렇게 앞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런 그 용기를 많이 북돋아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우등상보다 개근상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학교는 꼭 가고 이제 너무 아프면 이제 선생님께서 들어가라고 그러면 결석을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6년을 개근을 했고 중고등학교 6년을 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보니까 개원한 지가 41년이 됐던데 아파가지고라든지 뭐 아무튼 아프더라도 병원에서 꼭 진료를 하면서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그런지 무슨 코로나 이 와중에서도 코로나 한번 걸리지 않고 이렇게 제가 진료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근면 성실한 성품을 제가 그렇게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보면 이게 정치 쪽에 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선 교육위원장, 교육위원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활을 아마 우리 정계 의장님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인 어머니가 다 이제 생활을 이렇게 책임지다 보니까 어머님이 많이 고생을 하고 또 그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때 이제 교과서도 헌책 사서 보고 그러지 않았었는데 그 어머님을 좀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그 보람이 있었던 게 아버지 기질도 있어서 정치 쪽에도 좀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인생에 가장 보람 있는 사업이 유경사업이니까 기회가 되면 유경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학교를 또 하게 된 것도 그런 어머님의 그런 유지를 받들어서 내가 평소에 잘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라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어렸을 때 어머님의 그런 정신적인 가르침이 제 인생을 살아오는데 큰 밑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가정에는 수고를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고마운 게 아버님께서 그때 이제 그 대학에 건강대학교에 한의대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경희대하고 원대가 두 군데 있었는데 그런데 아버님께서 한의대가 한의학이 크게 곽강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의대를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버님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저는 아버지하고도 떡을 얻어먹는다고 아버님의 그런 해안으로 또 제가 이렇게 오늘의 그 한의학의 길을 갈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갖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버님께서 그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 제가 그래서 그 한의대 졸업하고 한의사 이제 월급쟁이 한의사로 처음 들어가서 그래서 환영 파티를 하다 보니까 술을 먹고 저녁에 집에 못 들어왔어요. 멀어서 전주에 이제 취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아버님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이 술집에서 잠자면 혼자 자는 게 아니다. 그래 절대 저 버릇을 고쳐야지. 지금 못 고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무튼 그 뒤로 제가 아무리 외박을 못 옵니다. 집사람도 무서워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아버님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항상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어떤 때는 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만은 또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자식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항상 또 우리 가우들 말씀하신 것은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고 항상 그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 또 선을 베풀어라 그러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갖고 또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하지 말고 당당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그 학생대 때를 하면서도 그 당시 이제 총장님을 뵙거나 또는 그 교무처장 학생시장을 만날 때도 굉장히 제가 당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지금 총장님하고 싸웠는데 그 뒤로는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교무처장님 나중에는 이제 총장님이 되시고 제가 또 사랑하면서 크게 존경하는 은사님이신데 저희 주례도 서주시고 저한테 큰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런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그 학원을 82년도에 개원을 하고 그 당시에 경희대의 전신이 동양의학대학인데 우리나라 우리 허준의 동호보감을 줄줄 내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주치의도 하시는 한의계 태도 김정재 선생님께서 코리아나 호텔에서 토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특강을 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안양에서 거기 코리아나 호텔까지 토요일 아침이면 가서 그분과 강의도 듣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뭐 사실 의학의 길이라는 게 교과서대로 병이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양한 체질도 다르고 병의 그런 진행 과정도 굉장히 다른데 그러면서 김정재 학장님으로부터 큰 가르침을 받고 또 거기서 많은 토론과 대화 속에서 많은 지혜를 얻어서 그래도 제가 개업가에서 진료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학문적 밑받침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1992년도에 경기도 최초의 한양방 협진의 중화 한방병원을 개원을 했고 제가 그때 이제 안양시 대의원 또 경기도 대의원협회 의장 또 안양시협회 회장을 거쳐서 1998년도 경기도 한의사협회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 당시 임창열 지사님과 대화를 해서 파주의 허준묘소 성형화 사업을 같이 제가 진행을 했고 또 경기도 31개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지금은 이제 보건소마다 한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한방의 공공진료화에 기여를 했었다. 그리고 손학규 지사가 계실 때는 이라크 전쟁 복구사업단에 한방 의료봉사단을 파견했고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 초대 의정회장을 맡으면서 의권 사업에도 제가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의사로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제가 받는 그런 영광으로 가졌고 또 2003년도에는 모교의 총동문회장을 맡았습니다. 2004년도에 제 아들의 모교가 신성고등학교입니다. 둘째 아이. 근데 그 당시 저 가깝게 지내던 분이 박종철 경기도 교육국장을 하셨던 분인데 하루는 오셔가지고 이제 저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친하게 환자와 의사로 만났습니다만 각별하게 지냈는데 지금 신성중고등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거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들도 잘못되면 책임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안 원장이 평소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경사업에 대한 그런 뜻도 좋았고 그러니까 학교를 한번 인수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집사람과 아들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아버님이 평소에 그 뜻도 있고 그러시고 아버지가 번 돈이니까 아버지가 쓰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아들도 저희 모교인데 아버님께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의 합의를 봐서 제가 신성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고사가마라고 인수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 이사장이 또 이렇게 소송과 이런 분쟁을 7년 동안 법적 분쟁이 있었고 또 제가 의외로 정치적인 뭐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부에서 제가 학교도 인수하고 그런 거 보면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다고 많은 견제와 이런 시선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표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사필 규정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 신성고등학교가 서울대 한 명이 들어갔더라고요. 우리 아들 다닐 때도 상당히 좋은 학교였는데 그 뒤로 학교가 잘못돼가지고 우리 정기 의장님 자제분도 우리 또 신성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지금 육군사관학교에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 지금 당당한 육군 장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신성고등학교가 제가 인수원 때 상당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 자랑을 하면 저희가 2022년도에도 금년도죠. 경기도 교육청 사학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지금 이것이 2012년, 2014년, 2017년, 2018년, 2020년에 이어서 6번째로 최우수 사학으로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학교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안양에서는 저희 학교가 압도적으로 진학률에 있어서 1위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2023년도 자료가 나옵니다만은 서울대 15명, 의대 41명, 우선 의대가 서울대보다 더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그런데 의대 41명, 연고대 46명, 아무튼 뭐 중대, 한양대 합치면 거기서 한 100명가량의 학생이 들어가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최고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입시를 나타내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한 3위 정도 가는 그런 입시의 명문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민주평통 안양시협의회를 제가 평통 12기 때 회장을 했고 지금 18, 19, 20기 민주평통 회장을 했는데 제가 정치적인 한반도를 위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기회가 돼서 제가 민주평통을 통해서 사실은 전국에서도 우리 안양 민주평통이 가장 시민사회단체, 여야, 진보와 보수,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는 그런 평통활동을 통해서 전국적으로도 가장 모범적인 그 협회로 뽑혀가지고 제가 그 대통령상을 우리 표창을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병원 한양방 협진을 통한 이게 지금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MRI, CT를 갖춘 방사선과 그리고 신경과 우리 안양시 치매거점병원 또 우리 검진센터, 요양병원 이런 시스템을 어우르는 그런 병원으로 우리 성장을 했고 이건 제가 안양시 검찰청의 범죄피해자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그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지금 모교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제가 이제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집사람을 대학 2학년 때 제가 1973학번이니까 74년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이었던 집사람을 만났는데 아무튼 그것이 인연인지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그 캠프에 놀러를 갔는데 3일간의 이 미팅 뽀뽀를 했는데 3번 다 3일 저녁을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결혼해서 내년이면 지금 저희도 만난 지가 50년이 되는데 그런 너무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인연이 많았다 싶어서 제가 한학과대학 50주년을 맞아서 제가 발전기금을 1억을 기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 인생에 보면 우리가 교토에 가면 천년된 빵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저력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그 전문 장인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일본의 큰 자랑이라고 그러고 일본의 저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학에 있어서 보면 일본이 대단히 그 실력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우리가 일생일사 일생일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전념을 해서 뭔가 거기 노력을 하면 1만 시간의 법칙처럼 뭐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는 제 일생 일단 한양방 협진을 통한 제3과학의 창출이라는 제 것을 그 인생의 과학으로 안고 한눈 팔지 않고 외도하지 않고 외골로 이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육신의 병을 고치는데도 한양방 협진이 필요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병은 또 정신의 병을 고치고 바른 인생의 사람으로 키우는 그런 명품 학교를 만들어보자. 지난번에 정세기 총리님께 오셔서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 사회가 지금 양극화, 빈부격차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양극화나 빈부격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층의 사다리가 없어야 한다. 즉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있고 공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꿈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지 이 사회 안전망에도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해가지고 학교 공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저도 2004년도에 학교를 인수했는데 2008년도 갑자기 뭐 생각지도 않게 법원에서 직무정지 가처분이 떨어진 거예요. 사학이 길었던 그 분규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10년, 20년씩 학교가 혼돈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한 달 열흘 만에 사학운영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여기 인근에 있는 경기대학교라든지 또 상지대, 조선대 같은 데는 뭐 10년, 20년씩 분규 일마되어 있는데 한 달 열흘 만에 이렇게 사태가 수습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그 지인사 대천령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하는 그런 자세로 임했고 뭐 톨스토이 말 맞다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그런 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시간이라는 각오로 제 최선을 다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어려움 속에서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많이 공부를 하러 다닙니다. 이 천년을 사는 나무는 천년을 계속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의자는 외라 의생화학이다. 의술을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가져야 하고 그 뜻은 공부하는 데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회의를 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료를 안 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여러 가지 변화하는 환경과 학문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자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말은 천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곳곳이 다 부처님이고 하는 일이 다 불공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음성이 메아리 치는 곳마다 내 마음이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 좋은 인연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환자도 진료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분 한 분과 좋은 인연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좋은 인연 속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래도 오늘의 내가 오는데 그래도 나쁜 결과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항상 처처불상 사사불고의 마음으로 제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지 않았다 하는데 제가 5년 전에 아주 크게 아팠어요. 어머니 갑자기 어느 날 12월 22일인데 5년 전 허리를 꼼짝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뭐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까지 저리고 아파서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차를 타고 또 허리가 좀 삐끗하고 뻐근하게 아프고 그러는데 저희 병원에 MRI가 있어도 한번 찍어보지를 않습니다. 안 했어요. 제가 뭐 집신양시가 든다고 제가 아픈데도 한번 허리 MRI를 찍어보지 않았는데 그때는 뭐 다리까지 쩌릿쩌릿 아파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MRI를 찍어봤더니 이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신경을 꽉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고교육분의 중요한 요자, 이 허리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허리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방에서는 이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허리는 이게 수술을 하게 되면 평생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매일 아침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항상 가는데 이렇게 담그고 냉탕에서 걷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냉탕에 걷고 이제 계속 추나갖고 물리치료 해가면서 허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다행히 완치가 돼서 지금 디스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부처님이 내가 그 부처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의 그런 심오한 자연치유 능력이 놀랍다 생각이 들어가서 허리 디스크를 이렇게 극복을 했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허리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허리병을 제가 이렇게 알아보고 나니까 우리가 눈을 보면 우리나라 10명 중에 8명은 허리 아픈 병을 반드시 앓게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우리가 지금 80세를 넘어서 90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들이 요통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그 목 디스크를 포함하면 일생 동안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척추 관련 질환을 앓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이제 우리가 잘못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보면 이 자세가 나빠서 또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또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을 많이 보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스크가 많이 오는데 디스크는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렸을 때 이걸 엑스레이나 CT, MRI를 찍으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하고 어깨, 팔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프면서 좌골신경통으로 다리가 저리고 아프기도 하고 똑바로 서서 걸을 때 걷기가 힘들거나 통증이 있고 까치발을 하고 엄지발가락으로 걸을 때 걷기 힘들거나 통증이 있는 이런 디스크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디스크 초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냉온탕 기법입니다. 제가 해보면 온탕에 가서 몸을 뜨겁게 데워서 냉탕에서 걷고 온탕에서 몸을 뜨겁게 하고 냉탕에서 걷고 그러면서 냉탕에서는 걷거나 또는 수영하듯이 발차기를 하거나 저는 지금도 지금 5년 동안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방법. 특히 이제 우리가 비만, 뱃살이 나오게 되면 척추가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명원탕 요법과 또 이제 저는 허리 교정을 지금도 매일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허리 교정을 해서 우리가 옛날에 적골에서 뼈를 맞추듯이 척추를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그런 치료법, 또 이 폼뮬라라고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게 있는데, 그 폼뮬라를 가지고 아침 저녁 스트레칭을 아침마다 꼭 해주고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데 아주 효과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통증이 심할 때는 약침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녹용약침이나 사양약침 또는 벌침이라고 해서 공약침 이런 약침을 써서 통증 부위에 놓은 소염 진통작용으로 통증을 없애주면서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고, 척추의 이 변형 과정은 이런 잘못된 지금 자세, 삐뚤어지게 앉거나 다리를 꼬고 앉거나, 특히 이제 목을 구부리고 앉고 팔을 베고 옆으로 앉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자세가 주로 디스크를 이루는데, 가장 그 디스크 환자의 원칙은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자세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허리에 S자 전만 자세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허리를 앞으로 구이지 말고 뒤로 젖히는. 그래서 옛날 뒷짐 주고 걷는다고 그러는데, 걸을 때도 이제 허리에 뒷짐을 주고 어른들이 걸으시는 게 허리를 좋게 하는 데는 중요한 원칙이고, 이 자연목대라는 것은 배꼽 밑에 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그냥 걷는 것보다도 약간 그 배꼽 밑에 단전에 힘을 주면서, 한 번에 힘을 주면서 그렇게 되면 똑같은 걷기를 하더라도 허리 근육을 또 단전을 자연복대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방법입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자리에서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부딪히는, 이게 허벅지 강화 발끝치기 운동인데, 양 다리를 쭉 펴고 앉아서 발꿈치는 붙이고 발끝을 부딪히는 방법입니다.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하체를 전체적으로 움직여주고 골반도 잡아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꼭 100번씩 저는 이렇게 발치기를 하고 일어나는데, 이런 허벅지 완화 발끝치기 운동을 해주는 게 좋고, 그래서 그 백년허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맥킨지 신전 운동이라고 해서 허리를, 팔은 펴고 가슴을 이렇게 여는 이런 맥킨지 신전 운동이라든지, 또는 S자를 위해서 등을 이렇게 붙이고 가슴을 쭉 펴는 운동, 또 엉덩이 들기 운동, 이런 이 운동요법들을, 스쿼트 같은 운동요법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10가지 건강 비법을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0가지 건강식품을 소개하면, 소육 다채다. 첫째, 고기는 적게 먹고 야채를 많이 먹는 게 좋다. 아까 그 비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식사를 하기 전에 양배추나 이런 당근, 토마토 같은 야채를 조금 먹고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 특히 탄수화물과 고기가 그런 병을 일으키는데, 비만과 만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고기 양의 2배 야채를 먹고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는 게 좋다. 소염 다초로 소금은 적게 먹고 발효 식초, 된장, 청국장을 많이 먹어라. 그래서 발효 식초나 된장, 청국장을 많이 먹으면서 소금을 적게 먹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식 다작입니다. 이게 우리가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좀 적게 먹고 음식은 오래 씹어라. 이게 100번씩만 씹으면 이게 심 속에 있는 푸테알린 아밀라제와 같은 소화 효소가, 가장 좋은 소화 효소가 침에 있고, 또 우리가 종기나 바이러스가 날 때 침을 바르면 이 종기가 났듯이 이 항 바이러스 작용도 있고, 또 침을
이 정령가극법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 신선 도인술에 보면 이 칫솔이 어떨 때 혀를 가지고 이렇게 양치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혀를 가지고 양치질을 해가지고 그때 입에 생기는 그 침을 마시게 되면 이게 눈이 밝아지고 암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침을 자꾸 뱉지 말고 음식을 오래 씹고 그 침을 꼭 삼키시게 되면 우리가 암도 예방할 수가 있다. 소분 다면 우리가 그 번뇌망상을 적게 하고 잠은 충분히 자라. 우리가 가장 연구 결과로 보면 7시간 정도 자는 게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주는데 잠도 이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1시에 자면 6시까지 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그리고 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을 쐬고 걸으면 이 멜라닌 색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햇빛을 보고 우리가 지금 비타민 검사해 보면 거의 다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 선크림 같은 걸 너무 지나치게 발라서 요새는 뭐 실내에 근무하면서도 선크림을 바르고 그러는데 이렇게 햇빛을 너무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면증 환자가 많고, 우리가 또 이 텔레비라든지 휴대폰을 많이 보게 되면 이 불면증이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창문을 가리고, 제가 하는 방법은 꼭 저는 지금도 약간 저도 이 불면증이 좀 있어서 저녁에 꼭 안대를 하고 자면 깊은 수면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대를 하고 주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모 다수다. 이게 일로 일수일수라는 말이 있듯이 한 번 화를 낼 때마다 한 번씩 늙고 한 번 웃을 때마다 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규 의사님은 항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기쁘게 사는데 저게 복을 화를 적게 내고 즐겁게 웃기 바랍니다. 소원 다행이다. 말은 적게 하고 몸을 많이 움직여라. 이게 보면 난초도 그런다고 그래요. 식물도 너무 편하게 놔두면 꽃을 못 피운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힘들게 할수록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몸을 애끼지 말고 몸을 힘들게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고, 말은 이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를 많이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원 다행하라. 7번에 소욕 다시다. 욕심은 적게 하고 주위에 많이 베풀어라. 이게 록펠러가 사실은 미국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2년 있다가 또 안 죽고 10년 있다가도 안 죽고, 그래서 98살까지 록펠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록펠러 재단이 그렇게 번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물론 이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베풀고, 우리가 또 몸으로 베풀고 마음으로 베풀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우리 정기열 의장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을 주위에 많이 베푸는 데서 건강이 온다. 욕심을 많이 내면 이게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 합니다. 소담 다바다. 여기서 보면 설탕은 적게 먹고 과일은 많이 먹어라. 이제 과일도 당뇨가 있는 분들은 또 안 먹는다고 하는데, 이 소화 과정, 흡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되는 게 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 몸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암 환자도 채소와 과일로만 식사를 하니까 소화 흡수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없어지면서 암을 치료한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탕은 안 먹는 게 최악이 좋은 방법이고, 어떤 과일은 기회가 되면 많이 드시는 게 좋다. 소위 다역이다. 옷은 가볍게 입고 목욕은 자주 해라. 그래서 저도 매일 목욕 가서 냉온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탕에서 좀 이렇게 할 때도 그냥 온탕에 그냥 누워있지 말고, 우리 몸에 이 경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목 잘린다고 그러잖아요. 목이 잘리면 죽는 건데, 이 경추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탕에 들어가면 목을 이렇게 좌우로 도리도리해서 한 100번 정도 꼭
온탕에서 목을 도리도리 하고, 그 다음에 냉탕에 들어가서 걷기 100번, 그 다음에 이제 발차기 100번, 수영하듯이 자유형하듯이 발차기 100번. 그래서 물속에서 스트레칭하고 다시 이제 온탕에 와서 다시 똑같이 경추 회전 운동을 이렇게 100번씩 하고, 그 다음에 냉탕 가서 이렇게 100번 걷고 100번 발차기 하고 이런 스트레칭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3세트를 합니다.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도 많은데 나이 먹어보면 사실 제가 아직 이 염색을 않고 뭐 탈모약을 안 쓰는데 제 친구들 보면 지난번에 그 졸업 40주년 행사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저기 은사님 같다고 그래요. 근데 내 친구인데 은사님이 말고 은사님 같다고 그러는데 이 폭포 거기 목욕탕 가면 이렇게 폭포가 있는데 저는 이게 폭포를 이렇게 머리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그 물로 마사지해도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목욕을 통해서 몸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차 더우다. 차는 적게 타고 걸으면 많이 걸어라. 우리 그 안양시청에 3대 시청장을 하신 김주현 청장이 있어요. 그런데 안양 출신이 시청장 출신으로는 검찰국장을 2번이나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까지 한 아주 그 훌륭한 우리 청장님인데 지금도 만나면 저는 항상 한번 청장입니다. 지금도 청장님 뭐 그렇습니다만 그분이 보니까 이 검찰총장이 취임하는 역대 검찰총장들을 다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검찰청에서 이제 청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와인 파티를 하는데 다들 뭐 고위 검찰직들이 뭐 아주 고액 연봉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분만 꼭 BMW를 오신다는 거예요. BMW가 뭔지 아시죠? 버스 메트로 워킹입니다. 이채명이 걸어서 지금 오이라고 땀을 많이 흘렸다고 그러는데 이게 버스 타고 메트로로 걷고 오시니까 그분 이제 모시러 가니라고 이제 검찰국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술자리가 끝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쓰러지는데 그 양반만 멀쩡하니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양반도 그만 저 안양청장 할 때가 지금 10년이 넘었죠. 넘었는데 그래서 저는 거의 차를 안 갖고 다닙니다. 저희 뭐 집에서 병원까지 이렇게 멀지도 않지만 그래서 버스 메트로 워킹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다니는 편인데 우리가 자가용차 많이 타고 다니는 게 장례차 많이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 환경도 보호하고 지금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비등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구가 지금 올해 아주 극심한 여러 가지 혼돈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버스 메트로 워킹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아무튼 이게 제 소박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오늘 제 시간은 다 된 것 같은데 오늘 좋은 분들과 또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저도 이 정기회장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이런 만남 속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은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또 불편한, 혹시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치를 받고 싶은 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들어갈게요. 이사장님이 사실 지역사회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방선거라면 안양시장에 누굴 뽑을까? 우리 민주당이나 하면 이런 얘기가 들으면 안대중 이사장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제가 모르기도 전에,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도 전에도 안양시장을 누구를 뽑는 게 좋겠냐라고 사람들한테 보면 안대중 이사장이
괜찮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아까도 본인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많은 오해를 샀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도 아직도 그 생각이 없으신지 네, 한번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아까 말한 대로 그 하나사로서는 처음으로 초대 대하는 의전 회장하고 그러면서 많은 그 전계 쪽에도 많은 좋은 분들을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12기 때 민주평통회장을 할 때 제가 회장을 하고 지금 최대원 시장님께서 부회장을 하고 지금 몇 분 부회장을 같이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좀 제안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도 저보고 이제 정계 입문해서 그런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병원과 학교, 육신의 병과 아까 일생일사 일생일업이라고 했는데 병원을 통해서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거고 또 유경사업 아까 교육입국이라고 그랬는데 교육을 통해서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제 주위에 보면 그렇게 그 정치는 따로 훨씬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최대호 시장님 같은 분들이 하는 게 좋겠다가 제가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이석현, 이종골, 이정국 위원장들한테 추천을 했고 앞으로도 저는 제 사명은 병원과 학교를 반드시 세워서 시민들이 저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걸로 제 인생을 마칠까 합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이 아까 73학번이라고 하셨죠? 네. 제가 90학번이에요. 71년생. 그런데 저는 머리 염색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시는 거 보면 아까 그 건강 관련한 것을 잘 지키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맞습니까? 네. 네, 오늘 아주 그냥 명강해 주신 우리 안대중 이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